리은이가 선생님한테 저번에 그랬거든. 저 경우에서 되게 잘해요 이랬거든. 그래서 리은이 기준으로 갑니다. 잘하는 리은이 기준으로 가요. 출발. 경우의 수는 우리 되게 쉽게 얘기하면 경우의 수에 사는 요 교과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열리는 방법을 우리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분류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 제일 중요한 거야. 분류. 선생님 이거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면은 분류를 해야 돼요? 아니. 기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거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분류야.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수능에도 이제 니네 수능 볼 때 확통이 나오잖아? 근데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면은 다 분류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봐봐 이거 그럼 경우의 수를 처음 배울 때 우리 저기 맨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건 뭐냐면은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지.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고배 법칙. 이건 뭐냐면 딸리는 사건이거든. 딸리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의 법칙이랑 그냥 더하면 돼. 그렇지? 고배 법칙, 합의 법칙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고배 법칙은 딸린 사건이에요. 고배 법칙에 대한 예시만 들어보면 이런 게 있지. 오른손에서는 주사위를 던지고 왼손에서는 동전을 던집니다.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라고 하면은 주사위가 1이 나왔어? 그럼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2가 나와도 똑같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딸린 사건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사건이 총 6개가 있는데 각각 딸린 사건이 2개씩 있어요 라고 해서 총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게 고배 법칙이라 합니다. 딸린 사건이고. 다시 합의 법칙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면 합의 법칙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다. 나올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사건 A라고 하는 게 2의 배수예요. 2의 배수. 또 2의 배수. 사건 B라고 하는 게 3의 배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럼 A이거나 또는 B인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집합으로 해결하는 거야. 경우의 수랑 뒤에 있는 확률이랑 다 집합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요거에 대한 개수는 넘버 A라는 A에 대한 개수에다가 넘버 B라는 B에 대한 개수에다가 넘버 A, U, B라고 해서 겹치는 부분은 2번 셌으니까 한번 제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2의 배수의 개수가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3개. 또 3의 배수가 2개. 또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인 거는 1개예요. 겹치는 게 1개 있다. 그래서 요거에 따른 경우의 수는 5개예요. 요게 합의 법칙이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순탄하고 아직 쉽잖아, 그지? 다시 더 넘어가서 딸린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나오는 게 또 있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1번. 순열이라는 게 나오지. 순열은 뭐냐면은 표현 방법이 NPR이지. 우리가 되게 쉽게 이해하기로는 한국말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요거를 NPR은 뭐니까 저거니까 뭐 이렇게 순항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한국말적 이해.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나열합니다. 이렇게가 순열이에요. 이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나열하는 게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지? 한국말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되니까 정확한 정인 나열이 아니라 뭐야 막 이렇게 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거 순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요거지. 예시가 1, 2, 3, 4라는 4개의 카드가 있는데 4 카드 중에 2 카드를 뽑아서 예시 몇 개만 보고 넘어갈 거야?
네 카드 중에 두 카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딸린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 위에 있는 거 정의가 적용이 되네요. 34개가 있는데 2개를 뽑아서 나열시키는 거니까 얘가 얘기하는 요 순열적인 정의는 4P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얘를 연산하는 방법은 지금 보여줄 텐데, 선생님 여기 1이 나오면 32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에 2거나 3이거나 4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2가 나오면 1이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나올 수 있어요. 등등등등등등 이어서 요거에 대한 결과치는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4개구나. 그리고 그거에 딸린 사건은 전부 다 3개씩 있어요. 라고 해서 4P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치? 다시, 그럼 이거 말고, 만약에 1, 2, 3, 4라는 3개, 4개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3개 숫자를 딱 꼽아. 그래서 여기다 나열해 볼 거야. 그치?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까? 수학적 정의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4P 3이에요. 라고 쓰는 게 맞고요. 얘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선생님 여기 1이 들어갔다 쳐보자. 1.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을 텐데, 여기 2가 들어갔다 쳤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 4. 3이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2, 4. 이렇게? 그렇지? 여기 있는 얘가 결정됨에 따라서 딸린 경우가 2개씩 있다. 그렇지? 얘가 결정됨에 따라서 요 딸린 경우는 각각 3개씩 있을 텐데, 요거지. 그래서, 요거는 뭐가 결정됨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딸린 사건은 2개가 있고, 얘가 결정됨에 따라서 딸린 경우가 3개씩 있는데, 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구나. 그러면은,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막 풀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예를 들어서, 5P3입니다.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막 나열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들어가는 거 5개, 그거 제외하고 4개, 2개 제외하고 3개의 딸린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지.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알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알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예요. 알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NPR이지.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 요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개고 그거에 따른 딸린 경우로 n-1개고 그거에 따른 딸린 경우로 n-2개고 숫자가 1씩 작아지면서 n개 숫자를 쭉 채워넣으면 되겠구나. 그치? 이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쭉 가서 이게 첫 번째는 얘, 두 번째는 1이 빼졌고 세 번째는 2가 빼졌고 R번째는 누가 빼질까요? 니은아, 수학을 경우의 수를 잘하는 니은아, 누가 빼질까요? 첫 번째는 안 빼졌고 R-1개. 그렇지. R-1이 빼집니다. 이렇게. 그치? 그럼 요거예요. NPR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순열이라고 하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순열이라는 거는 이건 언제 쓰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요 상황이 딱 닥쳤을 때만 순열을 쓰고 그 이전까지는 노가다만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다. 알겠지? 요거. 근데 요거 너무 보기 안 좋아. 그래서 수학적 정의라고 수학적 표현이라고 해서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해 본다면 분자에다가 요거보다 1만큼 더 큰 n-r 쭉 가갖고 1까지 곱할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다가 n-r부터 1까지 쭉 곱할 거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했잖아. 우리 순항이라고 얘기해서, 그치? 순항이라고 얘기해서 참고. m 팩토리얼 느낌표라고 하는 거는 1부터, n부터 n-1 곱하기 쭉 가서 1까지의 곱을 순항이라고 하고, 이걸 m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그치? 그럼 4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는 4부터 1까지 곱의 값으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표현한 걸 순항이라고 하고 팩토리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내려와서 여기 있는 얘 분자는 1부터 쭉 가서 n까지의 곱이니까 n 팩토리얼이 분모는 봤더니 1부터 쭉 가서 n-r까지의 곱이니까
n-r 팩토리얼이.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얘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모는 n-r 팩토리얼이고, 분자는 n 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지, 그치? 그럼 선생님, 순항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요거지. 봐봐. 저긴 제 n 팩토리얼이라는 거 있잖아? 요거는, 1부터 n까지의 곱이네. 라고 해서 서른의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항 n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4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얘는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4개 중에서 4개를 다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라고 해서 순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얘는 뭐 순항 그딴 거 필요 없고 얘는 수학적 표현이 이렇게 되는구나 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프린트? 지금 뽑아놨어. 어딘지 모르겠어. 저 뒤집어져 있는 거. 어차피 근데 이거 지금 안 하는데. 다시 갑니다. 요거에 대한 약속을 한번 얘기해 볼까? 수연아, NP0은 얼마일까요? 이거 우리 1이에요. 약속이다. 왜요?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개 있잖아. 나열하지 않는 한 개 아니고 약속이다. 약속? 이게 모순점을 막기 위한 약속이고, 다시 또 갑니다. 또 두 번째, 0 팩토리얼이라는 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은 얘도 1입니다. 얘도 뭐지? 약속. 이게 모순점을 막아야 되거든, 최대한. 그래서 모순점을 막아야 되기 위한 약속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됐지? 그리고 이제 수열이라는 걸 막 접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만. 첫 번째, 1번 5 팩토리얼이 얼마지?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120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 막 쓸 거거든. 그렇지? 1부터 5까지 다 곱한 거, 1, 2, 3, 4, 5 곱한 거 120이에요. 이거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6팩토리얼은 여기다가 6만 더 곱하면 되잖아. 7팩토리얼은 7만 더 곱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요거까지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이게 경우의 수, 다시 순열이고, 다시 조합으로 갑니다. 두 번째 조합으로. 조합은 조금 더 심플하게. 근데 뒤에 가면은 우리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조합은 조금 어려워. 이게 뭐냐면 NCR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얘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한국말적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까지가 조합이라고 한다. 우리 되게 심플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NPR이라고 하면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r개를 뽑고 그 r개를 나열하는 게 NPR이었잖아. 그치? 얘를 지역해서 위에 있는 걸로 표현해 보면은 서로 n개 중에서 서로 r개를 일단 뽑고요. 그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합이라고 하면 딱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합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NCR이라고 하는 게 뭐랑 똑같아요?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합은 딱 끝이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관계를 놓고 근데 조합이 어려워. 뒤에 가면 어려워, 진짜.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 뽑기만 하면 돼. 하지만 어렵습니다. 뒤에 가면은. 조합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요거고요.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봐봐. 분자에는 n부터 몇 개가 곱해지냐면, 연산. r개를 곱하세요. 분모는 r 팩토리얼이니까 r부터 r개를 곱하세요. 이거다. 그치? 그럼 NCR이라고 하면은 n부터 r개 곱하고 r부터 r개 곱해서, 그치? 나눴을 때가 NCR이라고 하는 거네. 그치? 그럼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산 잘해야 되니까 5C3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3개 곱할 건데 5부터 3개를 곱한대요. 543. 3개 곱할 건데 3부터 3개를 곱한대요. 3, 2, 1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5C3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6C2라고 하면은 선생님 요거는 2개를 곱할 건데
분자는 6부터 2개를 곱하고 분모는 2부터 2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다. 연산 방법은 요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얹혀보자면은 이런 게 있었지.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1, 2, 3이라고 이게 3개만 할까? 일단 3개만. 요 3개가 들어있는, 3개 숫자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두 개 공을 뽑는 선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라고 하면은 한번 써볼까? 선한 2개의 공을 뽑는 나열한 말고 뽑는 경우의 수는 3C예요. 이렇게. 이거 계산해봤더니 요거네. 3 곱하기 2, 2 곱하기 1 이어서 계산한 결과 3개네. 그치? 걔를 뭐 굳이 써봤더니 1, 2도 있고 1, 3도 있고 2, 3도 있고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3개의 공이 있는데 1, 2를 뽑잖아? 그럼 주머니에 뭐가 남냐면 3이 남아요. 그치? 1, 3을 뽑잖아? 그럼 주머니에 누가 남냐면 2가 남고요. 2, 3을 뽑으면 주머니에 1이 남습니다. 는 고로 여기 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1개를 뽑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랑 2개를 뽑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똑같겠네. 그치? 는 3C1이나 여기 있는 결과인 3C나 결과가 똑같구나. 뭐 계산하는 결과는 당연히 똑같을 거고. 그래서 3개의 공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3개의 공에서 2개를 뽑고 하나를 남겨놓는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라고 해서 쭉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OC3이라는 이 결과치와 OC2라는 이 결과치는 무조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러면 요거 갖다가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겠네. NCR에 대한 이 결과는요. NC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N-R개를 남겨놓는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순열과 조합은 끝났습니다. 원순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원순열이에요. 알고만 있자. 이게 뭐냐면 순열이다, 순열. 나열. 그치, 나열까지. 한번 봅시다.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렇게. 원순열은 뭐냐면은, 돌렸을 때 같은 거를 하나로 인정할 거야. 이게 원순열이야. 이게? 그럼 봐봐. 여기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3개의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A랑 B랑 C를 막 돌려 앉힐 거야. 오케이? 막 돌려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라고 해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원탁이 있고 A, B, C 이렇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하나. 두 번째,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있을 거고. 세 번째, A, B, C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또, 그 다음, 선생님 요거 말고요. A, C, B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적고 있으니까 대충 감은 오지 않나? A, C, B. 또 여기에다가 A, C, B 이렇게. 맞지? 3개를 쭉 나열한다라고 해서 A, B, C를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6개야, 그지? 6개를 다 쓴 건데, 돌렸을 때 같은 걸 하나로 간주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얘랑 얘는 다 똑같은 거네. 그치? 왜 여기 한 칸 돌리면 얘잖아. 얘 한 칸 돌리면 얘잖아. 여긴 얘 한 칸 돌리면 얘고요. 여긴 얘 한 칸 돌리면 얘예요. 다 똑같은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얘 똑같은 거 하나, 똑같은 거 하나 라고 해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다. 그럼 선생님 저기 있는 원순열을 놓고 저기는 A, B, C를 원탁에 둘러 앉혔을 때 원순열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2가지예요. 그거를 만드는 기준을 얘기해 줄 건데 기준이 뭐냐면 1번 기준 얘는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 이렇게 내가 기준이어서 A, B, C를 돌렸을 때 막 똑같은 게 발생하니까 다 필요 없어. 꼭대기에다 A를 먼저 앉혀놔. 이렇게 앉혀온다. 그러면은 돌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있지 않을 거라고. 꼭대기에 무조건 A가 앉아있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B랑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요 케이스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기준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야. 3C를 해서 고르는 게 아니야. 키가 제일 큰 애.
되게 특이하게 생긴 애, 키가 제일 작은 애가 기준이에요, 그냥. 오케이? 제일 처음 나온 문자가 기준이 될 거고, 그 기준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기준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가 막 뒤집어 앉든 뭐 하든 서로 다른 경우가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막 어떻게 해요? 나열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2패까지 두 가지가 되는 거다. 얘가 첫 번째 방법. 알고 있어야 돼, 잘.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선생님, 요거,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까 전에 막 얘기했던 게, 이게 돌려서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같은 것을 하나로 간주한다. 같은 것을 하나로 간주합니다. 라고 요게 두 번째 개념이다. 봐봐. 이건 뭐냐면은, 오케이, 좋아. 여기 있는 요 A, B, C가 있잖아, 그치? 얘를 돌렸을 때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하나? 이게 세 개. 맞지? 즉, 다시 얘기해서, 같은 간격을 두고 세 자리가 배치돼 있으니, 얘를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세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막 나열해, 몰라. 막 나열해, 3팩토리얼. 막 나열한 다음에, 이거는 같은 간격으로 세 자리가 나와 있으니까,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각각 3개씩 있을 거야. 그래서 그 3개를 하나로 간주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같은 것을 하나로 간주. 됐어? 그럼 봐봐. 다시 예를 들어서 원탁이 이렇게 있어요. 예시로 하고 그냥 끝날 거야. 4명이 막 앉습니다. 4명이 막 앉는다. 4명이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방법대로 기준 정하잖아? 제일 처음 앉는 애가 여기 앉아. 키가 제일 큰 애가 여기 앉아.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하면 돼? 막 나열하면 돼.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원순이 되는 거고. 기준이 정해지면 돌려서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 두 번째, 아니야. 일단 몰라. 4개 막 나열하고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몇 개 나올 거냐면 4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 4개를 하나로 간주할 거예요. 이렇게 오면 된다 이거다. 오케이? 그럼 다시 가볼게요. 봐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쭉. 여기에다 6명을 앉힐 거예요.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 요거는, 첫 번째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해보면은, 두 번째 방법. 몰라요. 모르는데, 얘를 일단 막 앉을 거야. 8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에다가, 얘를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몇 개 있지? 2개 있지 않을까? 얘를 180도 돌려야지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그 2개를 하나로 간주할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만큼이에요. 선생님, 요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첫 번째 걸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유진아 안 돼요. 봐봐. 여기 리훈이가 먼저 앉는데, 리훈이가. 그 봐봐. 여기에, 여기 음식이 없어. 어떻게. 몰라. 여기에, 제일 가운데, 피자 치킨이 있어요. 피자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치킨이 있고, 이렇게 있다 해볼까? 이렇게? 그럼 리훈이가 여기 앉을 때랑, 유진아?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 다르지 않을까? 근데 리훈이가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건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리훈이가 먼저 앉을 건데, 리훈이가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다릅니다. 근데 리훈이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는 어때요? 똑같지 않을까? 돌렸을 때 같잖아. 여기 앉는 게 180 돌아가면 여기 앉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훈이가 먼저 앉는다 쳤을 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 에다가 만약에 리훈이가 나 피자가 좋아 해갖고 여기 앉았단 말이야. 이렇게. 나머지 7명은 뭐야? 얘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리훈이가 여기 앉았으니까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이 이제 없어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나열하면 된다. 7팩토리얼이다. 계산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같은 걸 하나로 간주하는 거나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 오버는 안 할 거고 원수열이라는 건 딱 기본적으로 요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 2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기준하고 같은 것을 하나로 간주합니다만 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또 가볼까요? 봐봐, 이제 순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순열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조합 끝내고
집에 갈 거야. 봐봐. 순열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했잖아. 원순열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워. 이거는 뭐 쓸 게 아예 없거든. 중복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봐봐. 표현하는 거는 n-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말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n-r을 쓰는 경우는 없을 거야, 얘네가. 이걸 n-r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낭비거든. 나중 되면 유진아 헷갈리니까 쓰는 경우 없어요. 근데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잖아, 그치? 근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봐봐. 숫자 카드가 1, 2, 3, 4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중복해서 막 여러 번 써도 된다 이거야. 중복해서 막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요걸 통해서 세 자리를 만들 거예요. 두 자리 수를 만들어보자. 두 자리 수를 만들 거다. 그러면은 1, 1 이런 거 된다고, 4, 4 이런 거 된다고, 그치?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4개. 여기에 뭐가 들어갔든 뭔 상관이야. 중복이 허용됐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4개입니다. 요게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요. 얘를 굳이 이거 선생님 정의상 4파이 2예요.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 쓰는 거가 시간 낭비고 필요가 없습니다. 4개 중에 중복 허용해서 2개를 나열할 거야. 라고 하면, 4가지 딸린 사건, 얘는 16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는 용어상,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다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풀어줄 문제는 없어요. 뭐, 대표적인 문제가 모수부라고 아니네? 알아? 저기, 어디 나왔냐? 거기 나왔잖아. 과학실? 영화. 거기 나왔잖아. 기생충. 띠, 막 이런 거. 몰라? 안 봤어? 안 봤어? 기생충에 나왔지, 기생충에. 띠, 살려주세요. 뭐, 띠. 엑시트? 그건 엑시트는 언제 영화야? 우리나라 거야? 우리나라 거야? 재난 영화. 그 모스부호 같은 게 대표적인 거다. 봐봐. 모스부호, 나 띠, 이거밖에 없단 말. 띠랑 띠밖에 없어요. 띠, 이렇게. 띠, 이거 갖다가, 한국말이랑 소통이 되게, 그 부호를 만든 거지, 그치? 모스부호. 그럼 얘 2가지 부호를 이용해서, 그치? 이 2가지 부호를 이용해서, 이 2가지 부호를 3번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하는 모스부호는 몇 개라고 하면 몇 개야? 2의 3승계. 띠나 띠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개야? 2의 3승계야, 이렇게. 이거다. 이게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문제야. 지금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게 중복순열이고. 다음, 순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뭐 내가 붙인 거고, 각포순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포순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요거예요. 민정아, A, B, C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3팩토리얼, 그치? 얘는 6가지입니다. 이거지? 근데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이거 3가지지. 이거 세면 되거든, 그치? 이거는? 그냥 세면 돼. 근데 각포순이라고 해서 야, 이것도 귀찮다. 이것도 참 정형화 시켜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각포순이 되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A랑 요 A를 일단, 몰라. 다른 걸로 보자. 그럼 몇 가지지? 총 3팩토리얼 6개가 있겠지, 그치?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 첫 번째, A1, A2, B. 이렇게. 또 두 번째, A2, A1, B. 이렇게. 다시 A1, B, A2. 이렇게. 또 A2, B, A1 이렇게. 또 A1, B, A1, A2 이렇게. 또 B, A2, A1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총, 6개네. 근데 여기 있는 요 2개는 같은 거지. A1, A2 같은 거니까. 그렇지? 네, 뒤에 같은 거야. 뒤에 같은 거야. 선생님, 요거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총 3패까지인데, A1, A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2개를 나열하는 것만큼은 하나로 간주한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저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것만큼은 하나로 간주할 거야. 이게 갓포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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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거 먼저 해볼까? 얘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오케이. 이 원리를 그대로 따다가, 참, 일단, A1, A2, A3이라고 해놓고 쫙 나열해. 4팩기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중에 A1, 2, 3, 3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로 봐야겠지? 그래서, 뭐 한다고? 3팩토리얼계를 하나로 간주하면 돼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4개가 될 거고. 그럼 다시, 조금만 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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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예요. 이렇게. 얘를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몇 개라고 몇 개. 그렇지. 이거는 선생님 5팩에다가 얘를 A1, A2, A3이라고 본다면 요 3개를 나열하는 것만큼은 하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로 봐도 요 B과 B를 나열하는 것 중에 그렇지, 나열하는 것들을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요거네. 몰라, 5개 나열하는데, 같은 거 개수가 3개, 2개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게인데, 봐봐. 결과적으로 요걸 다시 보잖아? 그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요거 선생님, 요거를 쭉 보다 보니까, A, B, B를 나열을 할 거야. 이렇게. 몇 칸? 5칸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측면 잘 보세요. A, B, B를 나열할 건데,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뽑아요. 3자리를 뽑아서 거기다 A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 나머지는 B가 들어가겠지? 요거야. 여긴 얘랑 같은 결과입니다. 다시 볼까?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은, OC3이라고 하는 거는 3팩분의 OP3이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OP3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야? 5팩. 에다가 2팩이지. 에다가 3팩 곱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얘랑 똑같습니다. 요래 하나, 저래 하나 똑같다. 한마디로, 갓포순이라는 거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잘 녹아서 표현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그거 인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찌됐든 조합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잖아? 요거 갖다 무대뽀로 쫙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연산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관성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관이 되구나. 됐지? 다섯 명의 학생 A, B, C, D가 축구, 야구, 육상부 중 한 곳으로 지원을 할 때 A와 B가 같은 부에 지원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골라볼까? 이거지, 그치? 봐봐. A, B, C, D, E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축구, 야구, 육상 중 축구, 야구, 육상 중 한 부서씩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A랑 B가 같은 부에 지원하고 싶어요. 같이 가면 되겠지. 이건 뭐 대표적인 중복 수열인데, 봐봐. A랑 B가 같이 갈 거야?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지? 3가지지. 끝. 3가지야, 3가지. 오케이. 그럼 축구로 갔다 하자. 이렇게. 그럼 C가 갈 수 있는데 몇 가지야? 아무 상관없어. 또 3가지야. 그래서 뭐 축구로 갔다 하자. 이렇게. 그거에 따른 딸린 사건으로 D가 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냐면 또 똑같이 3가지예요. 이렇게 3가지. E가 할 수 있는 데 몇 가지면 3가지야. 딸린 사건이 3가지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3의 4승이다. 이거를 파일을 써가면서 표현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걸리면 물론 더 어려워지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경우에 세는 거야. 가 문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지? 다시 뒤에 있는 것도 계속 갑니다. 40번으로 갑시다. 40번. 가자. 5개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택해 만들 수 있는 5자리 중 짝수의 개수를 써볼까? 이거지, 그치? 봐봐. 5개 숫자가 있습니다. 0, 1, 2, 3, 4, 이렇게.
요거 중에서 중복 허용에서 5개를 뽑을 거고 5자리 수를 만들 거다. 그럼 요거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한번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걸리는 게 선생님 여기는 짝수만 와야 돼서 0 또는 2 또는 4가 와야 합니다가 될 거고 여기에는 0은 올 수가 없어요 라고 되지 않을까? 5자리 수니까? 그럼 됐다. 그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0을 제외해. 근데 문제 잘 보면은 중복으로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택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 중복 허용이에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냐면 4개가 있습니다. 0 제외.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5개가 있고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도 5개가 있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도 5개.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개밖에 없어요. 다 곱했을 때 결과다. 이게 그냥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파이라는 걸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파이 신경 써가면서 문제 풀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유형 4번으로 갑시다. 48번. 가보자. 리오나. 아까 영어 열심히 하던데 읽어줘. 됐어. 필요 없어. 갑시다. 이겁니다. 얘를 9개 문자를 1로 나열할 때 양 끝에 L이 나열되는 경우, 양 끝에 다 L이 나열되는 경우에서 한번 골라볼까라고 해서 9개 숫자예요. 처음 L, 마지막 L,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나열할 거야.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에서 한번 세볼까라고 했으니까 야, L 2개 나열됐네. 버려. 그럼 남은 문자들을 쭉 봤더니 C 있고 H 있고 A 있고 그치? E 있고 E 있고 N 있고 G 있습니다. 이거지? 둘, 넷, 여섯. 왜 6개지? 9개인데? 둘, 넷, 맞네. 7개 맞네. C를 안 셌네. 아파서 그래, 아파서. 이걸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이거지, 그치? 여기에다가. 그래서, 선생님, 2랑 2가 같아요. 라고 해서 7개를 막 나열하는데 2개 같습니다. 라고 놓고 이야기하면 끝이다. 갓포순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일단 패스합니다.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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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다.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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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입니다. 일렬로 나열하는데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한번 해볼까라고 했으니까 일단 처음 시작은 뭐 분류가 당연히 좋겠지. A, 몰라, B 이렇게 A, 몰라, C 이렇게 뭐 쭉 쓸 수는 있지. 근데 분류를 하려고 했더니 경우가 너무 많아. 맞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일단 몰라. 이게 전체를 막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제외하는 거지. 뭘 제외할 거냐면은 이 전체 경우 중 양 끝에 문자가 다른 경우도 있을 거고 양 끝에 문자가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양 끝에 문자가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있는 BB거나 CC밖에 없어요. 그래서 B, B거나 C, C가 되는 이 2가지 케이스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양 끝에 문자가 다른 거다.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총 몇 개냐? 둘, 넷, 여섯, 7개? 7개를 막 나열할 건데 B 2개가 같고요. C 3개가 같습니다. 이 경우의 수에서 양 끝에 BB가 와요는 BB 제외하고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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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5개 나열하는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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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러니까 얼마? 3팩토리얼 만큼 하나로 간주합니다. 양 끝에 CC를 나열합니다. 라고 하면은 C 2개 제외하고 나머지 5개 막 나열할 건데 제외해야겠지. 같은 게 누구밖에 없어. BB밖에 없어. 그래서 저 2개를 나열하는 것만큼은 하나로 간주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오케이? 요게 난 싫어.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분류를 전부 다 하면 되고요. 이거는 딱 겨냥해서 여사건이라는 걸 겨냥해서 나온 거고, 여사건. 분류를 하다 보니 너무 많네? 그럼 이제 여사건을 세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분류의 대상이 너무 많은 경우는 여사건입니다. 이렇게. 됐지? 다시 뒤로 가서 유형 5번으로 갑니다.
6개의 숫자 0, 1, 1, 2, 2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니네가 세우면 될 거고. 다시. 56번을 합니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1로 나열할 때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해볼까? 이번에 56번 가볼까? 56번 A, 그리고 B, C, D, E, F 이렇게 해지, 그지? 자음, 모음 구분했다. 근데 모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는 A, E 순서가 고정돼 있어야겠네. 그치?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거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거로 보세요 이거 아닐까? 같은 거로 보세요.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쨌든 6개를 나열할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할 건데 A랑 E는 순서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 6개 자리 중에서 풀놓으면 굉장히 많으니까 두 개를만 뽑겠지, 두 자리를. 그래서 뽑힌 두 자리가 얘랑 얘랑 쳐보자. 그럼 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A가, 여기는 E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4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나열해도 돼요. 요게 딱 직역해서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한 거고, 아니야. 나는 요거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좀 알겠어. 그러면은, 요 A랑 E는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 몰라. 동그라미로 봅시다. 같은 거로 보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뭘 나열하냐면, 동그라미, B, C, D, F를 막 나열해요. 그치? 근데 동그라미는 같은 것으로 보고 일단 나열을 해야겠지? 그치? 막 나열한 거 중에 요런 게 있으면은, 오케이. 앞자리에는 A가, 뒷자리에는 E가 들어가면 되고, 또 나열한 거 중에 A, 동그라미 B, C, 동그라미 F, D라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A가, 여기에 E가 들어가면 되니까, 순서가 결정돼 있다는 거는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네. 요것도 싫으면 그냥 지역해서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물론 기본 문제들을 풀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같은 거로 볼 거야 이렇게. 그치? 이게 유형 6번입니다. 유형 7번 최단 경로. 야, 요거는 그래도 많이 나오지. 유형 7번은 이게 할 얘기가 굉장히 여기는 많은데 이제 뒤에부터는 가봅시다. 자, 이렇게 최단 경로다. 자, 갑니다. 같은 간격의 길이 있다. 여기 A에서 여고 B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라고 하면 몇 가지일까요? 세는 방법은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원래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건 여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이렇게 여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요거를 쓴 이유가 또 있죠. 한 가지, 세 가지, 6가지, 10가지. 한 가지, 네 가지, 10가지. 얘는 20가지가 있네. 이렇게 세는 거지, 원래는, 그지? 근데 요거를, 선생님 요거 말고 좀 효율적으로 세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해서 A에서 B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3칸을 가야 하고요. 위쪽으로 3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6개를 나열할 때마다 도착은 B 할 건데 새로운 경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요 6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서 6개 나열할 건데 오른쪽 3개 똑같고 왼쪽 3개 똑같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만큼. 실제로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선생님 6개 자리 중에서 오른쪽이 들어갈 3개의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라고 해서 6C3이라고도 똑같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조건이 막 있다고. 이렇게. 못 가는 데도 있고 막 있어요. 이번엔 장애물 한번 설정해 볼까? 장애물 설정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요만큼 호수가 있다. 요만큼. 여기 있는 A에서 여기 있는 B로 갈 거야. 요거의 경우의 수 한번 세볼까 하면 어떻게 셀까? 얘는 막 오른쪽 몇 칸, 왼쪽 몇 칸 이렇게 세나? 이건 그렇게 세지. 여기 한 칸, 여기 갈 수 있는 거 경우의 수 한 가지잖아. 무조건 여기서 윗땅 시작을 할 거고, 도착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럼 요거는, 오른쪽 한 칸, 위쪽 세 칸 이렇게 세도 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저것 고민 안 하고, 그냥 센다고. 1. 여기는 결승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여기는 네 개. 해서, 경우수 네 가지구나. 이렇게 세는 거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노가다 하십시오. 합의 없지요, 얘기를 하지. 근데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 더? 갑시다. 이거 한번 그려볼까? 뭐, 최악을 자꾸 맛보면은, 다른 게 쉽지 않을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집. 도서관. 노래방. 이렇게. 수연이가 집에서 도서관을 막 가. 근데 민정이가 노래방에 전화를 한 거야. 노래방으로 와, 이렇게. 했을 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도서관에 갔다 아니, 가는 도중에 노래방으로 가는 거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하면 어떻게 쓸까? 이것도 최단 경우네, 최단 경우. 그럼 그냥 다 노래방 가는 경우지. 아니지. 노래방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한 가지. 그치? 근데 봐봐. 수연이가 막 도서관을 가고 있어. 하고 있다. 여기, 전화를 딱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전화를 받아서, 이 노래방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여기가, 일단 서로 다른 경로의 수를 세는 거잖아, 우리는, 그지? 여기서 전화 받았어요. 여기서 전화 받아서 다른 거야. 이게 아니라, 경로만 보는 거야, 경로만. 수연이가 도서관을 가는 길이야. 뭐, 여기서 전화를 받든, 여기서 전화를 받든, 민정이가 노래방으로 오래. 그럼 빨리 가겠지? 막 이렇게 돌아서 안 가고.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야, 한 가지. 맨 밑에 줄에서 전화를 받아서 도서관 가다가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한 개야, 한 개. 이렇게. 그치?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아니야. 이 가다가 뭐 여기서 전화를 받았든, 여기서 전화를 받았든, 여기서 전화를 받았든, 요 라인에서 전화를 받는다 이거야. 요 라인은 어딘가에서 여기서 전화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전화를 받고 노래방으로 가는 최단 경로나, 여기서 전화를 받고 요 도서관을 향해 가는 최단 경로는 똑같겠네? 여기서 전화를 받고 노래방을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나 여기서 전화를 받고 도서관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나 똑같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라인에서 전화를 받고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 노래방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노래방 1 이라고 해서 요 라인에서 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가는 경우의 수는 그냥 집에서 노래방 1로 가는 경로의 수랑 똑같아요. 이렇게야. 여기 찍고 여기로 가나 여기 찍고 여기로 가나 똑같으니까. 그치? 다시. 그럼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가는 경우의 수야. 이 대칭성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다 얹혀요. 이렇게. 얹혀서 경로를 더 만들어. 그럼 이 라인에서 전화를 받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노래방으로 가는 이 경우나 여기서 전화를 받고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가 똑같지 않을까? 여기서 전화를 받고 여기로 가는 거나 여기서 전화를 받고 여기로 가는 건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노래방 2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네. 여기 전화를 받고 노래방을 가거나 여기 전화를 받고 노래방을 가거나 여기 전화를 받고 노래방을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요 맨 밑에 줄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일 거고 두 번째 줄에서 전화를 받고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가로 하나 둘 셋 넷 세로 하나 둘이라고 해서 6팩이지 6팩 4팩 2팩까지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요 라인에서 전화를 받고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요 총 경우의 수가 8개를 막 나열할 건데 4개 같습니다 라고 해서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 한 개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까지 전부 다 더한 게
도서관을 가다가 노래방을 가는 경우의 수다. 이게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대칭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다. 오케이? 근데 요거 말고도 상당히 많아요. 설명할 게 많은데, 너무 어려운 표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 딱 요 정도만 하고, 기본적인 거. 확장된 게 좀 많고, 요 정도만 하고, 최종 능력은 종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3번도 한번 봐볼까? 63번? 아마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 이것도 막 되게 어렵진 않고 되게 심플해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세보세요. 잖아, 그치, 문제가. A에서 B로 갑니다. A에서 B로 가기 위해선 앞쪽으로 한 칸 와야 되고요. 앞쪽으로 한 칸. 또 오른쪽으로는 3칸을 가야 하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2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B에 도착할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네를 나열하는 것만큼 발생한다. 그래서 6팩, 3팩, 2팩까지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예요. 이렇게 보는 거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괜찮지, 그지? 이제 다시 좀 어렵게 다시 가볼까요? 그림을 열심히 그려볼 건데 뭐 못 알아보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저번에 그러면 조합을 쓰면 조합 쓸 수 있지. 오른쪽으로 갈 거 3개 고르고 아래쪽으로 갈 거 2개 고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6C3에다가 3자리 나왔잖아? 3자리 중에 2자리 뽑아서 아래로 갈 거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똑같아요.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입체. 망했네. 니네 잘보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있다. 뭐, 니네 잘보면 되잖아. 여기에서 L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에서 한번 세볼까? 출발! 됐다. 출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장애물이 있으면 원래 여기 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블록이 없잖아. 그치? 세. 리은. 경우에서 잘하는 리은이가 세죠. (6팩) (2팩) (3팩)에서 자 가고 3가지 빼고 자 가고 4가지 빼면 된다. 이렇게. 그지? 알았어? 6팩, 3팩, 2팩에서 4 빼고 3 빼면 답입니다. 아니, 장애물이 있는 경우 노가다합니다. 이게 선생님의 목적은 6팩, 3팩, 2팩에서 4 빼고 3 빼고 답이야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쓰기를 원한다. 1, 2, 3, 4 이렇게 해줘. 파이팅? 써. 그리고 써. 써. 몇 가지 찾았어? 60. 아우씨. 120에서 맞아요. 60에서 땡. 53가지. 수연아 써. 그리고 한 칸씩 올라가. 1층부터 점령을 하십시오. 1층. 그림이 이상해요. 응? 그림이 이상해요. 가운데 성이 올라가요. 여기 있지? 여기 있어. 이것 때문에?
있어, 있어. 나눠져 있는 게 어? 나눠져 있는 거. 뭐 그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블록이 두 개예요. 두 개, 한 개. 뭐야? 뭐라는 거야? 반 블록인 거죠. 아니, 어. 아니야, 똑같아. 길이 다 똑같아. 그림으로 써야지. 그냥 똑같아. 근데 저 전체는 모르겠고. 응? 전체? 전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 저거 상관없는 거야, 옆에 있는 문제랑. 새로운 문제를 그냥 만들어서 낸 거예요. 했어? 어? 55? 선생님 머릿속은 50인데? 아니, 60이라니까요. 52. 53. 7 빼야 되니까, 53. 하나, 둘, 야. 아니죠. 뭐야, 53. 53 아니네. 54네. 겹치는 걸 선생님이 생각 못 했네. 한 개 겹치잖아, 그지? 리은이 발표. 리은이 발표하고 집에 가자. 실패라고 생각. 그거를 얘기해줘. 옆에 게 60개잖아, 옆에 게. 네. 600, 300, 200, 60개잖아. 이거 상관없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걸 원하냐면, 선생님은 하나씩 세기를 원합니다. 하나, 1층만.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로 가, 이렇게. 여기는 3개, 이렇게. 됐나? 이제 2층 올라갑니다. 2층은 여기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6개, 여기는 12개, 이렇게. 네?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 다음 층으로. 여기는 1개, 여기는 3개, 여기는 6개, 여기는 3개. 3개, 여기는 12개, 여기는 24에다 6, 30개. 이렇게. 됐지? 마지막 층으로 갑니다. 여기는 3개, 여기서 올라오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9개, 여기는 15개, 여기는 9개, 13개, 30개, 몇 개? 54개다. 됐지? 한 개가 담았으면 한 개.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막 혼자 막 떠들었던 건 뭐냐면은, 원래 블럭이 있었다면, 이렇게. 원래 블럭이 이렇게까지 있었다면, 그치? 총 가는 경우의 수가 앞에서 했던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개는 60개야. 그래서 제외하는 거야. 어디? 얘 통해서 가는 거 제외하고, 얘 통해서 가는 거 제외하면 된다. 그치? 얘 통해서 가는 거는 A에서 막발 올라오는 경우의 수 하나에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3개에다가, 여기에서 열로 가는 경우의 수 4개 있고, 여기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하나 있어서 4개를 더해서 1 빼는 건데,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A에서 얘 지나서 얘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는 2번 셌으니까 한 번 제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60에서 6만치 빼면은 결과 54예요.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뭐, 요것도 저것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이거. 써서 하십시오. 써서. 괜히 저거 해갖고 막 실수하지 말고, 쌤도 실수했지만 실수하지 말고, 써서 하십시오. 됐지?